이제 저희가 매주 진행할 만한 컨텐츠로 매 한 주 한 주 좀 집중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런 테마군들 아니면 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같이 논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월 첫째 주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대차 잔고가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우려감을 받았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행이 되는 첫째 주에 우리 과연 어떤 재료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 대표님, 어떻게 첫 번째 재료 한번 좀 브리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네. 쭉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네. 일요일 날 이미 저희 회원님들한테 다 브리핑 나간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용으로 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쵸. 네. 첫 번째는 오래 쉬었다. 모더나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네네. 이제 화이자, 네. 스푸트니크, 그렇죠. 노바백스 그렇죠. 관련해서 이슈들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 모더나 한국 지사의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더나가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군들 중에서 모더나 이슈랑 제대로 엮여진 기업군들도 있었죠. 네네. 이 모더나 백신이 이제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이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나라별 배분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한타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뭐 CMO 기업군들도 있고 원료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업군들도 있는데 포장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관련주들 보시면 뭐 어떤 종목군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시장에서 핫했죠. 예. 역시 ST팜이라는 그렇죠. 종목이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떠한 기사가 나올 때 네. 관련 종목은 잘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아예 기사에 뭐 원료 생산은 뭐 ST팜, 뭐 포장은 뭐 녹십자, 이런 그래서 식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줬었죠.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인맥주. 인맥주라고 따지면 뭐 AB 프로바이오, 뭐 엔투텍은 예전에 뭐 CMO 한다고 했었는데 공장이 뭐 없었죠. 그리고 인맥주가 네. 약간 좀 어설픈 느낌. 뭐 주식시장이 사실 뭐 맞습니다. 100% 다 정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니까. 네, 이게 뭐 테마를 타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실수의 종목을 네.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ST팜, 녹십자그룹주, 뭐 한미약품 뭐 이 정도 관심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CMO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네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요즘 백신 CMO가 마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노다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 기업들의 마진이 남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올해 하반기 이제 코스피 상장을 기대를 할 수 있고 중기 수익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나서 사실 이 사업 확장 속도가 상당히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고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최근에 SKIT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만큼 공모주들의 돈이 많이 몰린 상황입니다. 그럼 카카오페이가 하반기 상장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지금 현 시장 가치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네, 이런 부분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관련 기업군들은 어떤 기업군들이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네네. 결제를 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결제 관련주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뭐 PC로 결제를 하다 보니 네, 이제 보안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 그렇죠. 드림 시큐리티와 이제 드림 라운 시큐리티. 시큐어가 이제 관련주로 꼽히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최근에 뭐 창투사 관련주들이 한 달 전에 굉장히 잘 움직였었죠. 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외 거래에서 검색해서 네. 조회수가 높은 게 카카오페이가 1등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통과되는 시점이 6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5월 초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달 정도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 당장 뭐 가지 않아도 뭐 2주든 일주일 전에 반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여유롭게 있어서 뭐 조급하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고
흐름 추적을 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따상이란 표현을 그쵸, 굉장히 그쵸. 많이 쓰잖아요. 뭐 네. 상장하면 막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뭐 SK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상단 밴드 10만 5천 원으로 공모가 확정돼가지고 그거 이제 따상가고 상한가 가면 한 주당 한 16만 5천 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과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규 맞습니다. 상장주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맞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좀 관심 있게 봐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남북, 북한 이슈죠.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 네.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뭐 대북 관련주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나 재료가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5월달 네네. 마지막 중 하순 때 네. 이제 한미 한미 정상회담 있죠.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데 주말에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 이 대북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놨다 음,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극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노이 가서 뭐 싱가포르 가가지고 그렇죠. 만나고 악수하고 판문점 가가지고 유일하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쇼맨십이 어마어마하죠. 그쵸. 네. 바이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윤곽이 잡혔다고 하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는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또 재료지 않을까. 트럼프가 조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쇼맨십이 큰 남자라고 하면 뭐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적 해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실무 협상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북 관련주들도 단계적인 시세 분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게 뭐죠? 비핵화죠. 북한이 원하는 게 뭐죠? 비핵화를 안 하고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느 정부도 쉽게 네네. 못했던.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걸로 놓고 보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슈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요만한 걸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만큼으로 포장하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기대감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역시 또 모멘텀으로 네. 한번 지켜볼 만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되게 대표적으로 대아TI, 그렇죠. 철도. 철도, 뭐 금강산 쪽으로 뭐 아난티 있고 아니면 뭐 식량 지원 쪽으로 뭐 조비, 경농 이런 종목군들도 집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반겼던 러시아 가스관 해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한과 이렇게 러시아로 뚫리면 러시아가 굉장히 좀 이득을 보는 포지션이라고 해요. 화성밸브, 동양철관 그쵸. 이런 종목군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 푸틴이 되게 의아하게도 반기는 막 일본이 뭐라 하면은 넌 좀 가만히 있어. 얘네들이 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약간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것도 가스관이 깔리면 굉장히 좀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그렇죠. 이제 얘기도 있었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건데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백신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럼 북한 쪽에 백신을 지원을 하게 되면 차후 백신 허브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생산을 해서 뭐 북한에 공급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정해 볼 수 있죠. 그쵸. 모더나든 화이자든 뭐 이번에 이제 뭐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도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노바백스도 있고요. 그 백신 관련 이슈도 대북 관련된 이슈랑 또 엮여질 수 있겠네요. 정책 이슈랑. 그렇죠. 그런 부분도 머릿속에 항상 상기를 해놔야 그리고 된다. 이제 개성공단 요것도 또 이제 전선이 들어가는 것도 전선 관련주들도 맞죠, 또 맞죠. 대북주로도 있었으니까 네네. 이걸 좀 잘 정리해 두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뉴스 하나만 봐도 관련 종목군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 어떤 이슈랑 엮여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라는 거는요. 공부를 끝없이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공부할 용도로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5월에는 또 집중해야 될 만한 재료는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다. 네. 이제 4월 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한 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원래라면 랠리가 나와주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대선이 불출마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액션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살짝 조정폭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눌린 기간이 길수록 탄력이 훨씬 더 크죠. 그쵸? 네. 지지율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대선 테마 관련주들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대선 랠리 시즌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눌린 구간은 뭐 땡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재명 씨, 뭐 윤석열 씨, 이낙연 씨, 뭐 잠룡으로 이제 좀 분류되는 맞습니다. 뭐 원희룡 씨, 정세균 씨 입보다는 약간 김종인 씨의 입에서 그러니까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입 한마디에 윤석열의 플랜 B로 뭐 김동연 씨 하면서 또 PN풍연이라는 또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계속 이제 약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또 조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잠룡 관련주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낙폭 구간이 나와줄 수 있고, 나와주면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율 1, 2, 3위 안에서 돌아가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트레이딩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손실도 수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종목이랄까요. 한여름밤의 꿈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어설픈 3, 4등. 네, 어설픈 잠룡 관련주들이 한여름밤의 꿈의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고, 뭔가 그래도 가시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역시나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 내가 이거를 기사를 봤어, 이게 좀 주식시장에 부각이 되면 주가가 오를 거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HTS나 주식창 안에 떠 있는 기사가 제일 탄력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 뉴스 나왔으니까 이게 올라가겠네, 이런 게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돼지열병 이슈는 진짜 매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휴전선에서 얼만큼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크게 부각을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너무 셌기 때문에. 근데 돼지열병 쪽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막 경기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해주니까 계속 그냥 코로나만 계속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월 첫째 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재료 4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고요. 저희가 주간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많은 뉴스들 중에서 이렇게 4가지로 추려해 주셨는데, 추리신 데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일단 너무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의 바다죠. 정보의 바다이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첫 번째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재료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정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시장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트렌드에 뒤처지면 뭐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뒤처지면 네. 뭐 제자리 걸음이다. 오케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안에서 네네. 공략이 나가는 종목도 물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홈페이지 매매일지가 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종목이 매매가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 재료 브리핑을 하는 것도 이제 유행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남들은 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숭어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숭어가 여기에 포인트가 많대. 근데 여기 가서 내가 낚싯대를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다 똑같은 주식시장이라서 뭐 여기도 있겠지 저기도 있겠지 해서 낚싯대를 던지면 결국 시간 낭비거든요. 결국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수익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놀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도 항상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고 어떤 기업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테마주들은 뭐 기업 밸류에이션과 상관은 없지만 또 차트 흐름이 어떻게 꾸준히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도 뭐 들어가는지. 수급도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재료와 모멘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뭐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5월 말이에요. 5월 말까지 차트 흐름이 우상향이 되는지, 수급은 어떤지, 뭐 공매도가 시작됐으니까 대차 잔고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부 사항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의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로 막 매매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추적을 하면서 이 종목의 흐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는 또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재료는 언제나 공부의 관점이지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런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공부하자. 공부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뭐 명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재료 브리핑은 이제 매주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